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통계청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을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장기화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항목들을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를 겪는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꼽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예상이 되시나요?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코로나19 이후 이것이 네.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 브리핑에서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79.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건강 불평등이 31.4%, 교육 불평등이 2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할 때 교육 불평등의 경우에는 이 종교 갈등 대신 3순위에 진입했습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아요.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쟁점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고용시장 위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고용시장에선 코로나19 타격이 청년층, 특히 졸업 직후의 구직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 2년여간 하락 추세를 보였던 중장년층 고용률과는 달리 이 청년층 고용률 하락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고용브리핑 시간에 청년 취업 통계를 짚어봐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습니다. 제 동생이 사실 지금 취업 준비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면 저희 때는 사실 굉장히 그런 사례들도 좀 많았는데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직후에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예. 이 청년층이 졸업 직후 1년 이내 구직자들 고용률이 훨씬 더 감소했거든요. 네. 이때 보면 남성은 이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의 고용률 감소가 특히 더 두드러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졸업 직후 고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1차 유행기인 3월과 4월엔 1년 전보다 고용률이 14.4%포인트나 떨어졌고요. 예. 지난해 10월 그리고 11월엔 고용률이 1년 전보다 14.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근데 뭐 만에 하나 운이 좋게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안정적인,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잠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통계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졸업한 직후에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질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1년 이하 계약직 비율이 올해 47.1%로 2019년 41.9%보다 5.2%포인트 늘었습니다. 근무 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특히 고졸 이하의 남성과 여성에게서 특히 높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그 이후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기 어렵고 네.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질이 노동시장 내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청년층만큼이나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도 컸어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면 서비스업 충격이 큰 분야의 자영업 고용 감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주점이나 여행사 등의 감소 추세는 여전했습니다. 소비 분야에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을 대면 업종 종사 가구, 지난해 소비 지출이 여전히 평균 소비액보다 크게 낮았는데요. 특히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소비 지출액을 따져보면 1년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 소비액의 50%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허리띠를 더 꽉 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이 취업 문제가 단순히 그냥 취업 불안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멀리 봐서는 교육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학습 환경의 변화로 교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가정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크게 늘어난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집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못 산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사교육이 증가한 학생 비율의 차이가 초등학교는 5.9%포인트, 중학교는 6.9%포인트, 고등학교는 9.9%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듣는 수업도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됐는데 그 수업 질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하는데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바로바로 못하고 선생님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공교육만으로도 학습 격차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이 가정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온라인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그대로 넘어간다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중학생만 놓고 보면 형편에 따라 4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했는데요. 집이 잘 살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집단과 비교해서 2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시작 초기에 이 디지털 장비 부족으로 수업 곤란을 겪는 학생들도 많았죠. 이런 디지털 기기 성능도 가정경제 상황이 낮을수록 많아서 가정경제가 좋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긴 터널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런저런 여러 불평등이 커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불안함은 이 정서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지면서 나는 세상의 외톨이고 주위를 둘러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5명 가운데 1명은 외롭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의 2명꼴로 자신은 지금 누구와도 교류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과도 단절돼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비율도 네. 27.4%로 1년 새 10.5%포인트 급증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국민지원금 다 쓰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셨군요. 제가 고소득이라서가 아니라 네.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더라고요. 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국민 86%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됐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아직 있다면 반드시 연말까지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꼭 써야 되는 그 기한이 언제인 거예요? 이번 달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마지막 날까지는 꼭 써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를 넘기면 환급되지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한 안에 쓰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302만여 명에게 10조 7천억 원의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후 약 2달간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지급액의 90%인 8조 3천억 원이 사용됐는데 사용처를 업종별로 보니까 마트와 식료품점에서 쓴 지원금이 28%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음식점과 병원, 약국, 편의점, 주유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처가 의외로 넓습니다. 꼭 잊지 말고 챙겨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핥혀서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통계청 자료를 오늘 살펴봤는데요. 불평등의 악순환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되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